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월 1일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산 대첩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산 대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한 1592년 8월 14일에 일어난 한산 대첩의 환신이 오늘의 바로 전환길 셈이 이끄는 부산 대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산 대첩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월경이라지 않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부월경에는 조금 이게 자하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항상 여기서는 뭡니까? 몇 명의 더불어민주당에 쪼서 몇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 대첩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산 대첩을 일깨우고 크게 지금 불을 지르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일타 강사 전환길 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이 의미는 2월 1일의 부산 대첩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또 기록될 새로운 날이 아닐까. 옛날에 우리 강감찬 장군이 했던 기주 대첩이나 오늘에 있었던 한산 대첩이나 이순신 장군 한산 대첩, 명랑 대첩에 이어서 부산 대첩은 세계 몇 안 남은 그런 대첩 중에 또 한 번 큰 대첩으로 아마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봅니다. 그 중심에 물론 여러 강사분들이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나오신다는 일타 강사 전환길 쌤의 이 강연 그로 인해서 부산 쪽으로 가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여기 호랑이 꼬랑지 여기에서도 지금 뭡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늘도 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임금을 하늘에 놓거든요. 하늘에 놓는 임금을 차은경이란 여자 판사 15자로 가둬 놓았으니 어느 하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하늘이 지금 분통이 터져서 이 울분을 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인들도 많이 부산행을 지금 끊어놓고 있고 자제들도 부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니까 전화 받고 댓글을 봤는데요. 지금 휴가 내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나라가 있어야만이 국민이 있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자식도 있는 거고 또 손자, 손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상김시 시대처럼 자냐, 우냐, 경상도냐, 전라도가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종북으로 가는 주사파로 가느냐, 중국의 쇠로 가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우리는 위기에 지금 묵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명천지에 판사가 일개 판사가 종이에다가 자기가 기표를 더해서 법을 만들지를 않나. 또 가짜 공수처가 가짜 발행을 또 받아라 가는 놈이나 해주는 놈이나 판결 내리는 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이 저는 전면에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일사천리로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이미 연극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지 정말 아주 기획을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목을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많은 탄핵을 해버렸고 일을 못하도록 탄핵을 다 해버렸고 예산을 이미 탕감할 때부터 이런 것을 바라고 이렇게 수순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지금 일사천리로 공수처라는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격도 없는 그 지역의 서부지방법원에서 또 거기서 방망이를 뚫어주고 영장을 발부해주고 또한 또 거기서 다시 또 차은경이가 판결을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이것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공모되어 온 그런 이미 갑자기 만들어진 수순이 아니고 이미 각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각본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것을 저렇게가 철두철미하게 일사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한자의 목소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이야 황정은입니까? 이자가 거짓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지피면서 또 저쪽에 이상하게 북한 쪽에 또 이상한 그 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 운동하는 이런 자 하나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순식간에 분위기를 내서 우리 계엄을 정당한 통치하에 있는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내란을 한 대통령은 없답니다. 대통령이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 위에가 자리가 없는데 내란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책에서도 우리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최고 높기 때문인데
더 이상 자리가 없는데 왜 내란을 해야 되고 쿠데타를 해야 됩니까? 쿠데타는 것은 일개 야당 협잡이 야당 종수가 지가 대통령 하든가 군인들이 뭡니까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쿠데타고 내란이지, 대통령은 더 이상 자리가 없고 탐할 자리도 없는데 내란이다. 이거는 소가 웃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예, 이자들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짐승이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사람이 생겨가 사람의 머리로 하는 일인 짓거리가 짐승보다 못하니,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몇몇 야욕과 그죠? 탐욕으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가 지금 말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것은 절체절명의 우리가 위기가 오고요. 예, 멀쩡한 카톡을 조사하고 멀쩡한 여론기관을 조사하고 광고를 빼고 대명천지에 대놓고 하는 이런 자들은 아직까지 우리 역사에서 본 적이 없죠. 예, 법도 무섭지가 않고 모든 것이 언론도 다 내 편, 법도 내 편, 공수처도 내 편, 헌재도 내 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가지 않나. 그렇지만 이미 뭡니까? 저는 한 26%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지율은 전혀 조사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이 되나 안 되나 요것만 지금 덜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발과 고발의 연속이었는데, 고발한 사람 중에 가장 잘못 건드린, 핵심을 건드는 것이 바로 노사모 출신의 꽃보다 전한길 씨를 건드려버리는 거죠. 이분을 건드리면서 그 약간 답보 상태에 있었는 오늘 좀 비처럼 쓸쓸하게 좀 이렇게 나란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확 불을 더 지펴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불을 떼다 보면, 예, 불이 시가 약할 때는 갑자기 그저 갈비를 확 여어주지 않습니까? 갈비란 것은 소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거죠. 이것을 마른 걸 확 여어서 화력을 확 지펴주는 거죠. 갈비는 보면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전환길 셈이 움직여주면서 10대, 20대, 30대 엄청난 좀 이렇게 뒷짐지고 있던 학생들까지 지금 몸이 목 놓아서 다 같이, 그래서 그 자들이 지금 음성이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한 선생님이 이렇게 나설 줄 몰랐다. 왜 저분이 연봉 60억이나 받고 한 달 강의로 5억을 받고 연세금을 15억 내는 사람이 무엇이, 또 옛날에 고초도 많이 겪고 극적 참 어렵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파탄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왜 위험하게 저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서느냐, 이런 거 누가 봐도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영웅이기 때문에 난세 영웅이다 말씀을 드리고, 아주 대통령 운기가 살아있고 대통령이 입천문학이 좋아지는 운세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통령 운세가 살아있음으로써 귀인이 나타났다. 저는 천군 만마보다도 더한 귀인이, 바로 그 귀인이 봉황이요, 봉황이 귀인이다. 그분이 전한길이란 사람이 바로 저는 대통령 되는 봉황이고 귀인이 내려앉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난신적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움직이면서 서로 니탓 내탓 하면서 친명이니 반명이니 이런 소리가 점점 나올 겁니다. 그거는 바로 지지율의 사입니다. 지지율이 저는 26%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율 발표를 전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 속에서는 내우 외환이라는 소리가 안에도 문제가 되고 바깥에도 바깥에는 지지율이고 안에서는 친명 반명이 시끄러워지고 니탓 내탓 하니까 이게 내우 외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JP 그 김동훈 그 가수를 건드려서 이분에게 이분은 뭡니까? 외국 국적이라서 그죠? 캐나다, 한국계 캐나다 국적이라는 거죠. 이분을 또 이렇게 고발해서 정치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했다. 예, 자기들 중국인 내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한테, 중국인은 외국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쇠쇠라 그러면 달려가던 이 친구들, 옛날에 탄핵 뭡니까? 한 달 전만 해도 탄핵 찬성 집회에 보면 대부분 중국인 뒤에 한자로 써있는 이래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들은 다 외국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똑같은 그 김동욱 JP 김동욱 또 외국인이고, 그래서 이 자들은 고발하지 않죠. 여론기관 꽃은 절대, 김우진은 절대 고발하지 않죠. 아이유와 그죠 이원정이는 고발하지 않죠. 예, 왜 그러면 JP 김동훈 고발하는 겁니까? 이 아들은 대놓고 항상 내로남불을 대놓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난신적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생 데모만 하고 미 대사관에 불 지르고 화약 던지고 이런 친구들이 머리 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싸움, 전제, 그렇지 않습니까? 선동, 그죠? 거짓말. 이거 외에는 뭡니까? 대치기, 그죠? 떼거리 정치,
그다음 하이에나 정치 이거 외에는 우리가 본 게 없고 그다음 본 게 있죠. 예, 1억 6천만 원 받아가면서 뜻값 850만 원 받아가면서 우리가 2년 반 동안 본 거는 이겁니다. 맨날 이거 그죠? 국회에서 이것만 우리가 맨날 봐왔는 거죠. 예, 내란 수계 어쩌면 저쩌고 이것만 봐왔는 겁니다.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뭡니까 정부를 도와주는 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예산을 한번 풀어줬습니까? 탄핵을 안 시켰습니까? 이것만 하면서 탄핵하고 내일 그러니까 이 예산 삭감하면서 이것만 하면서 연간 1억 6천만 원 받아가고 뜻값 850만 원 5분 설에도 받아서리라 봅니다. 예, 이것만 우리가 봐왔다는 거죠. 이런 작자들은 대명천재 지금까지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난신적자들만 모여서 한 사람들의 꼬봉이 돼서 한 사람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없는 그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렇게 한심한 작자들이 바로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역적이죠, 역적. 야, 내가 최고 윗자리에 있는데 무슨 내란을 하고 쿠데타를 하는 겁니까? 아래 사람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쿠데타고 내란이지 최고 윗자리에 위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대통령이 쿠데타고 내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없는데 뺏을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은 하늘 바꾸면 하늘을 뺏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늘이 노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바로 내일의 운세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동해안에 지금 오늘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바다에 갔는데 어두워서 촬영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국이 많고 바로 부산 대첩이 있는 날이라서 12대를 생략하고요. 오늘은 바로 조금 전에 올라온 이런 글이 참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일러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강제법이란 무엇이냐? 민주당이 지역화폐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이를 정부 재정으로 강제 지원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보통 공적 상품권의 낙전 수입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기속하나 경기도 지역화폐의 낙전 수입은 사업자 코나이가 가져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껏 해먹은 게 부족했는지 이번엔 지역화폐 강제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낙전 수입보다 뒤로 더 쉽게 더 많이 해먹을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고로 코나아이는 종속회사로 중국 현지 법인 북경 싱글과학이 유한공사가 있습니다. 예, 현지 법인이 있다네요. 그럼 거기 새끼다 이런 말이죠. 또한 현행 법상 상품권은 외국환 거래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측근 박병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박병국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2009년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중국 대사관 참사강 영사로 재직하 있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징역 2년 6개월령 받고 2015년 출소한 인물입니다. 그는 출소 직후 코나아이에 입사했고 이후 종속회사인 중국법인 대표를 역임했죠. 이재명이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정관까지 권책하며 2020년 11월에 진흥원 상임이사로 그를 취임시켰다고 하니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코나아이는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박병국이 입사하고 이재명에 의해 2019년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이후로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졌죠. 물론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정치적 전에는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재명이 밑에서 이자가 들어가서 큰 혜택을 줬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코나아이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자가 바로 이제 진흥원의 그러니까 상임이사로 이제 취입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골자인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덕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 자가 바로 박병국이란 경찰대 1기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은 짬짬이가 아니냐.
이런 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민날이고요. 모레는 바로 입춘이 되는 2월 3일이 되는 입춘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입춘이 되면서 대통령 기와집에는 바로 꽃비가 내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화송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화송이 심어지면서 바로 봉황이 내려앉는 운세인데요. 봉황이 바로 저는 꽃보다 전한길님이 한국사 강사가 일타 강사가 바로 봉황이다. 저는 그게 보서 봉황이 새끼를 놓기 시작하죠. 새끼가 나와서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활이 되는데 그것이 10대, 20대, 30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이 2월 1일 부산항을 들어가시는 전한길 쌤이 이것은 바로 부산 대첩이다. 그래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대첩이 되리라 봅니다. 한산 대첩, 노량진 대첩, 명란 대첩, 그렇지 않습니까? 기주 대첩, 여러 가지 우리는 그저 수많은 대첩을 보아하지 않습니까? 행주 대첩,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먹는 부산 대첩이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팔공쌤입니다.